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의 박지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로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이해할 수 있는지, 특히 정보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하나하나의 세포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약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핵이라는 공간 안에 2m나 되는 길이의 DNA가 꾸깃꾸깃 뭉쳐져 있고요. 이 2m나 되는 길이의 DNA 안에는 약 30억 쌍의 염기서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당 2m 길이의 DNA가 있고 우리 몸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DNA를 모두 이어붙이면은 무려 달과 지구 사이를 6,00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DN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서 0과 1로 이루어진 이런 이진법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을 하듯이 세포에서는 DNA에 이런 ATGC라고 하는 4가지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표현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표현과 저장이라는 관점에서 DNA와 컴퓨터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세포 내 정보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 DNA의 정보를 이해를 하자면은 우선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일부의 유전자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아미노산 사슬로 변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쭉 우리가 책으로 내게 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고요. 그 중에 유전자 하나에 대한 DNA 염기 서열의 길이가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염기 서열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박테리아 세포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박테리아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인간과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DNA에 들어있는 정보가 유전자가 하나의 정보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흐름으로 우리가 질병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DNA에 유전 변이 또는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그대로 mRNA에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에 변형이 생긴 단백질이 어떤 세포에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도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변형된 단백질이 뉴런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하면 뇌질환이, 심장세포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하면 심장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DNA나 이 mRNA 상에서 어떤 곳에 유전 변이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변이 때문에 어떤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거나 적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모두 똑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우리가 수정란에는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DNA 정보가 있고 이것이 아무리 여러 번 분열이 되고 분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몇십 조개의 세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DNA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나눠 가지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DNA에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조합으로 발현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세포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 조합, 즉 mRNA를 잘 읽을 수만 있다면은 그 세포 종류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질병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DNA 또는 RNA를 읽어드리는 기술을 차세대 시퀀싱 기술 또는 염기서열 정보 해독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초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인간 게놈을 한 번 읽는데 1,200억 원이나 들었지만 지금은 120만 원이면은 읽어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 몇 주 전에는 10만 원이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 게놈을 한 번 읽을 수 있다라는 기술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2세대, 3세대 발전을 거쳐서 이제는 이렇게 조그만 시퀀싱 장비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니면서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 가져가서 바로바로 환자들로부터 시퀀싱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숲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놀러 갔을 때 모르는 식물이 있다. 그러면은 잎을 따다가 DNA 시퀀싱을 해서 이게 무슨 식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RNA 시퀀싱 및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조직이나 장기에서부터 RNA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RNA는 여러 유전자로부터 발현이 된 RNA들이 여기저기 뒤섞여 있겠죠. 이 각각의 RNA 조각으로부터 이 조각의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시퀀싱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RNA 조각에 대해서 염기 서열을 읽어드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미 인간 게놈에 대해서 모든 염기 서열을 알고 있습니다. 크로모좀 1번에서부터 22번 X, Y 크로모점에 대한 서열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AUG로 시작하는 mRNA 조각이 특정 유전자 부분과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다가 이제 정렬을 시키는데 이것을 유전자 정렬이라는 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유전자, 2만 개 정도 되는 유전자에 대해서 정량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2만 개 정도 되는 유전자에 대한 발현값을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여러 조직에 대해서 생산을 하여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10개의 유전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유전자가 빨간색일수록 많이 발현한다, 파란색일수록 적게 발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조직과 환자 조직 간의 이 전체 유전자 발현 정도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감소하는 유전자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유전자들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질병에서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반면에 환자 조직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유전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질병에서는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은 전체 RNA 시퀀싱, 즉 하나의 조직이나 장기에서부터 RNA 시퀀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 안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종류의 세포에 대한 평균적인 유전자 발현값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하나가 G라는 세포에서는 조금, PT에서는 많이, DCT라는 세포에서는 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RNA를 모두 모아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한 중간 정도 발현하는구나 라는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인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이용을 하면은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각각의 세포에서 얼만큼 발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스무디를 분석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RNA 시퀀싱을 한다는 것은 이 스무디를 맛을 보고서는 딸기 맛이 나는 걸 보니까 딸기가 들어있나 보다 정도의 정보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이 스무디 안에 어떤 재료들이 정확히 얼마큼씩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일세포 RNA 시퀀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포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R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읽어드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 하나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핵산도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mRNA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 하나에는 평균적으로 36만 개 정도의 mRNA 분자가 있다. 그리고 1피코그램에 굉장히 극미량의 mRNA가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소량의 RNA를 하나의 세포에서 읽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수년간의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일세포 정말 몇 개에 대해서 RNA 시퀀싱을 했다면은 점차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심지어 최근에는 100만 개의 단일세포에서 RNA 시퀀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장기와 질병의 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일세포 RNA 시퀀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조직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세포들을 하나하나씩 떼어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세포 하나하나씩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RNA 시퀀싱을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정량값을 얻게 됩니다.
이 정량값을 바탕으로 모든 세포, 예를 들면 10,000개 정도의 세포에 대해서 20,000개 정도 되는 유전자의 각각의 값을 가진 이런 데이터 매트릭스, 엄청난 대용량의 세포 유전자 발현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들끼리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들끼리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처음으로 신장에 대해서 단일세포 참고 지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50,000개 정도의 단일세포들에 대해서 RNA 시퀀싱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이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하나의 점들이 각각의 단일세포들을 나타내고 이 세포들 각각에서 발현하고 있는 전체 유전자 발현 패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대략적으로 한 16개 정도의 세포가 있구나, 어떤 세포는 굉장히 비율이 높고 어떤 세포는 비율이 낮구나 라는 사실 등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일세포, 모든 조직에 대해서 단일세포 참고 지도를 만들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우리가 언제든지 손쉽게 관심 있는 유전자의 발현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단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실험을 하고 현미경으로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면은 현재는 한번 이런 인간 세포 지도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손쉽게 집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세포에서 얼만큼 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가 디지털 세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퀀싱 장비가 현미경을 대신하게 되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 세포, 단일 세포의 참고 지도를 만드는 일이 다들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여서 전 세계의 여러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간 세포 지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 어떠한 참고 지도를 만들자, 구글 맵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단일세포 참고 지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조직 그리고 질병 조직에 대해서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하고 이로부터 이 유전자 발현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면은 같은 세포 정상과 질병에서 같은 세포 종류끼리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차이가 났는지, 그 세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질병에서 중요한 세포 그리고 유전자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치료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으로는 우리가 인간 배아 발달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미지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배아 발달 과정 초기에 있는 이런 배아줄기 세포들이 어떻게 30조 개나 되는 세포로 분열이 되고 분화가 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세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각각의 단계마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의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맞춤형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처방을 했을 때 같은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굉장히 효능이 좋고 어떤 환자는 효능이 좋지 않고 심지어 어떤 환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통해서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지도를 만들고 나면은 이 환자에서 어떤 세포가 좀 더 많고 그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변해 있고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 개개인에 맞는 우리가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세포 RNA 시퀀싱이 개인 맞춤형 의학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